1970년 3월 17일 밤 11시경 서울 합정동 강변 3로에서 한 여인이 총격으로 암살됩니다. 요정 접대부였던 그녀의 이름은 정인숙. 현장에서 발견된 그녀의 수첩에는 각계고위 인사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박종규 대통령 경호실장, 김현국 전 중앙정보부장은 물론 박정희 대통령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인 의문사 중 하나입니다. 2025년 12월 24일에 공개되어 총 6부작 중 5부까지 나온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를 보았습니다. 1970년대 혼란과 도약이 공존했던 대한민국 부와 권력의 정점에 오르기 위해 낮에는 중앙정보부 요원, 밤에는 위험한 비즈니스맨으로 이중생활을 영위했던 한 사내와 그를 막아내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검사가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사건과 직면하며 펼쳐지는 이야기라고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비즈니스는 마약 장사입니다. 중정요원이 마약을 제조해서 일본 야쿠자에게 팔고 그렇게 번 돈으로 더 큰 권력을 얻으려는 거죠. 70년대에는 실제로 한국이 일본에 마약을 공급하던 공장이었답니다. 홍콩과 대만에서 마약의 원료가 들어오고 그걸로 한국에서 최상급 필로폰을 만들어 일본에 배급했던 것이죠. 시즌 1은 이제 6화 한 편만이 남아있고 시즌 2 역시 6부작으로 2026년 말에 공개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연진으로는 욕망 가득한 중정요원 백기태 역으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현빈, 그를 잡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검사 장건영 역으로 역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정우성, 그리고 백기태와 대립 혹은 협력하는 중정정보과장 표학수 역으로 갈수록 미친 연기를 보여주는 노재원, 백기태의 상사인 중정 부산지부국장인 황국평 역으로 박용우, 청와대 경호실장 천석중 역으로 글로리의 나이스한 개새끼 정성일, 그리고 제1교포 야쿠자 이케다 유지 역으로 이미지만으로는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없는 원지안, 이외에도 우도환, 조여정, 서은수, 이형균, 이규회, 강기루, 차희, 오대석, 릴리, 프랭키 등등 엄청난 출연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극본은 보통의 가족, 고요의 바다 등을 쓴 박은교와 박준석 작가, 연출은 내부자들의 우민호 감독입니다. 원래 메이드 인 코리아는 우민호 감독의 전작 마약왕에서 송강호가 만든 마약 브랜드 이름이라 마약왕의 스핀오프로 여겨지기도 했는데 감독 스스로 마약왕, 남산의 부장들에서 영감받아 뒤틀린 욕망과 신념을 쫓는 이야기를 더했다고 말하면서 마약왕의 스핀오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어찌되었든 메이드 인 코리아도 중앙정보부과장 백기태가 부산에서 마약 장사를 하는 이야기니까 영화 마약왕과 아주 무관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득 탐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아메리칸 메이드가 생각이 나네요. 이 영화는 CIA와 손잡고 무기 밀매와 마약 밀매를 했던 실존인물 베리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그때 미국은 니카라과의 반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콘트라방군의 무기를 지원하면서 그 유명한 마약왕 에스코바르의 마약을 미국에 유통시킨 것이 알려지면서 레이건이 탄핵 위기에 몰리기도 했는데 이 영화의 제목도 아메리칸 메이드여서 메이드 인 코리아와 아무튼 그렇다고요. 이 드라마 호불호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물론 이야기가 진행되는 속도가 초반에 좀 느슨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감독이 이 시리즈를 통해 꿈꾸었던 욕망 때문일 거라 생각됩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사건과 직면하며 펼쳐지는 이야기에서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사건들을 이 이야기 안에 녹여내려고 했던 욕망 말입니다. 오늘은 그 사건들과 캐릭터들 그리고 실존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드라마는 1화 비즈니스맨에서 1970년에 있었던 요도호 납치 사건에 주인공 백기태를 입장시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일본 적군파에 의한 항공기 납치 사건이었던 이 이야기는 최근에 넷플릭스에 공개된 변성현 감독의 영화 굿뉴스에서 꽤 재미있게 풀은 적이 있었죠. 이 비행기에 일본에서 마약 거래에 시작하려는 중전교원 백기태가 타고 있었다는 설정으로 캐릭터를 등장시키며 시대 상황을 보여줍니다. 굿뉴스만큼 개성있게 재밌지는 않았지만 한번 시도해볼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1화가 위험한 비즈니스맨 백기태 위주의 이야기였다면 2화는 고집불통 검사 장건영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극초반에 미군이 히로뽕을 얻기 위해 마약 밀매상 부부를 살해한 사건은 1970년 3월 5일 동두천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그때 월터즈 상병과 블런트 상병이 범인으로 체포되는데 현장에서 헤로인, LSD 그리고 대마가 발견이 되었고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 정부의 대마 단속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로 인해 한국에서 대마가 마약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대마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드라마처럼 검찰은 이들에게 1심 판결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도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물론 당시 소파 규정에 따라 2심부터는 미군 법원에서 신원을 인계받아 재판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편에서 조여정이 분한 배금지, 권력자의 아들을 낳은 요정 접대부 이야기는 정인숙 피살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 간 것입니다. 실제로 고위층의 아이를 낳은 접대부 정인숙이 당시로서는 고위 관료들도 받기 힘든 복수 여권으로 여행을 다녔고 권력 최고위층 인사가 그녀 아들의 아버지라는 소문이 돌면서 정치계에 큰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강변로에서 총격에 의해 피살됩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범인은 그녀의 운전기사였던 오빠 정종욱이라고 하지만 수사 과정은 의문투성이었고 오빠는 나중에 기관원으로 보이는 사람에 의해 피살되었다고 말을 바꿉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 등에서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그 문제의 수첩을 백기태가 백음지를 죽이고 천석중 경호실장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수첩이 현장에서 발견됩니다. 그녀의 수첩에는 각계고위 인사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박종규 대통령 경호실장, 김영국 전 중앙정보부장은 물론 박정희 대통령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인숙은 일본 여행 중에는 야쿠자의 경호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극처럼 백기태를 야쿠자 이케다 유지에게 소개시켜주는 설정도 그럴듯하고 실제로 경호실장 박종규는 제1교포 야쿠자와 친분이 깊었기 때문에 극중 이케다 유지와 천 실장이 만나는 이런 그림도 잘 어울립니다. 요도 사건, 동두천 부부마약상 피살 사건, 정인숙 암살 사건 모두 1970년 3월 31일, 3월 5일, 3월 17일에 벌어진 일이니 이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을 1970년대 초반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물론 드라마에서 그런 걸 꼭 맞출 필요는 없죠. 그냥 그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세 사건 모두 1970년 3월에 벌어졌다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아무튼 그때 대통령 경호실장은 권총을 잘 다룬다고 해서 피스톨 박으로 유명한 박종규 실장이었습니다. 물론 경호실장 천석중의 캐릭터는 박종규뿐만 아니라 여러 경호실장의 캐릭터에서 복합적으로 나왔겠지만 이렇게 보니 박종규와 극중 천석중은 꽤 닮은 것도 같네요. 그럼 내칭임의 대통령 비서실장 나용철은 어떤 인물을 모티브로 했을까 생각해보면 시기적으로는 이후락과 김정념 사이인데 드라마적 분위기만으로는 이후락에 조금 더 가까워 보입니다. 이후락은 5.16 육군 사쿠데타 전까지 장면 정부에서 정보부장으로 일할 정도로 정보통이었고 위기도 있었지만 박정희의 비서실장을 거쳐 1970년부터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하면서 북한에 가서 김일성도 만나고 김대중 납치 사건을 실행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지금 드라마를 보면 중앙정보부 라인으로 경호실장 천석중이 위에 있고 검찰 라인으로 비서실장 나용철이 위에 있는 걸로 구도가 잡혀 있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정요원들 위로 중정부장이 아니라 경호실장이 위에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의 전개를 위해 캐릭터들을 배치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굳이 실화와 연결시켜 해석을 해보자면 그때 중정부장이 남산골 샌님으로 유명한 김계원이었습니다. 전중정부장 김형욱이 워낙에 폭력적이어서 잠시 샌님 같은 김계원을 중정부장으로 임명시킨 것이었는데 드라마가 6화 그리고 시즌2에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 가정을 해보자면 지금 비서실장 나용철이 중앙정보부장으로 임명되어 경호실장 천석중과 대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후락이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중정부장이 되거든요.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아무리 실화를 모티브로 했어도 실화에 매일 필요는 전혀 없죠. 당장 드라마의 주인공 백기태와 장건영은 철저하게 픽션이니까요. 아무튼 이런 실화들을 배경으로 중정요원이 직접 마약 거래를 하고 이를 잡으려는 고집불통 검사의 대립 구조를 만들어 가려다 보니 본격적인 이야기는 4화부터나 시작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보는 사람들에 따라 전개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4화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해서 5화까지는 꽤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제 시즌1의 마지막 6화에서 이 둘의 대격돌은 있겠지만 그걸로 누구 하나가 죽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즌2에도 할 이야기는 많이 있으니까요. 두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 역시 캐릭터도 좋고 연기들도 다 잘해서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특히 노재원의 연기는 상당합니다. 타짜포 벨제부베 노래에서 변요환과 함께 주연으로 캐스팅된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정우성의 연기에 대해서는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거슬리지도 않았습니다.
제작비가 700억이라는 말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엄청난 대작인 것은 확실하고 비주얼에 공을 들인 흔적도 꽤 보입니다. 백기태의 군인 동생 백기현이 월남전에 간다고 하니 월남전 모습도 그려지겠네요. 월남전 모습은 태국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시대극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이왕 보여주는 거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약이 활개치던 1970년대, 거의 모든 것이 금지되던 금지의 시대.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던 욕망과 야만의 시대를 우민호 감독은 앞으로 어떻게 담아낼지 궁금합니다. 백기태의 동생 백기현도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보다 더 재미있는 전개와 캐릭터들을 보여주길 바라며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